청춘, 푸를 청의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춘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보석 DJ, 미동 DJ. 현우 DJ입니다. 네, 다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사연이 조금 있긴 하죠.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사연이 바보 같은 사연이 있죠. 아니, 저는 종강과 함께 이제 그 청춘왕 활동이 끝나는 줄 알고 심지어 저희 지난 방송 때 이제 되게 아련하게 막 마지막 인사까지 건넸었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시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녹음을 한다는 거를 까마득히 까먹고 다시 왔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종강을 하고, 사실 전 종강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에 되게 좋은 기회로 그 단편 영화 그 제작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또 바쁘게 영화 찍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시퓨즈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 계속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는 일단 매우 놀면서 열심히 지냈고요. 학기 중에는 좀 잘하지 못한 좀 하루 반나절 낮잠이나 PC방이나 되게 좀 학기 중에는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즐거운 활동들을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방학의 묘미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업 없고. 네, 또 월드컵 때문에 저는 밤낮이 완전 바뀌어버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끝까지? 조금 슬프긴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 경기들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경기들보다 다른 나라 경기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역시 스포츠는 스포츠네요. 다들 알찬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의 오프닝 토크는 또 여름 7월 기대작 토크입니다. DJ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실 올해 기대작들의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연말만 하더라도 어벤져스가 새로 개봉도 하고 듄 3편이나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데, 저는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프라는 영화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 제가 이 영화를 거의 무려 한 3, 4년째 저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개봉일도 확정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녹음일로부터 6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디데이까지 세고 계시네요. 너무 기대가 돼서, 또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정말 엄청난 영화라는 평가가 많아서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더맨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막 개봉한다고 광고했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또 갑자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 엄청 유명한 플레이리스트 분이, 유튜버 분이 그 찰리 푸스의 데인저러스리하고 엮은 그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다시 스파이더맨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또 최근에 메시가 그 예고편에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맞아요. 저도 두 작품 다 기대하고 있는 바고요. 저는 조금 다른 결로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목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건데,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형제를 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조현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29일인가 개봉하는데 거의 7월 기대작이라 하기 약간 민망한데, 저희 중앙대학교하고 가까운 그 이수역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우리 주변 사물들의 이야기.
사물의 시선에서 바라본 왁자지껄 인간 세상. 익명의 사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청중앙 청취자분들께 안녕 얘들아. 나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드디어 옷장 깊은 곳에서 탈출한 뜨끈뜨끈한 신상이야. 1년 중 대부분은 어두운 구석에서 잠잠을 보내지만 이맘때쯤부터는 나를 한 번씩은 꼭 찾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지? 사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너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나를 이끌고 달릴 때야. 덜컹거리는 보도블록 위에서도 너희가 내 손을 꼭 쥐고 드디어 방학이다 떠나자 라고 설레어 할 때마다 내 온몸이 터질 듯이 기쁘거든. 비록 좁은 비행기 화물칸이나 고속버스 짐칸에 갇히는 시련이 있더라도 다가올 너희의 낭만 가득한 여름방학 길을 책임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가볍게 견뎌낼 수 있어. 네,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설렘 가득한 첫 번째 친구의 씩씩한 사연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반대로 방학이 오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는 익명의 메시지도 하나 더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학기 중에는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백팩만 찾더니 갑자기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나는 왜 또 찾는 걸까요? 이제 곧 덥고 습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온종일 내 몸통을 지탱하며 굴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다리가 삐걱거리는 기분이에요. 가끔 제 체급은 생각지도 않고 일주일치 옷가지를 헤어드라이어, 기념품까지 무작정 구겨 넣어서 내 입을 겨우 다물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이번 방학 몸 망가지지 않고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온도차가 확실한 주인공들인데요. 자, 두 DJ분들 이쯤에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다들 똑똑하신데요? 정말 쉽네요. 이번 사연을 보낸 익명의 사물은 바로 여행 필수품인 캐리어였습니다. 벌써 SNS를 보면은 방학 맞이 여행을 떠나는 학우분들이 가득한데요. 여러분들은 방학을 맞이할 때 무조건 계획을 짜서 밖으로 나가는 여행파, 아니면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는 집돌이, 집순이파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일단 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어컨을 틀고 쉬는 집돌이긴 한데 만약에 여행을 나갈 때는 계획을 다 짜진 않고 어디 갈지만 정해놓고 도착해서 뭔가 유명한 데 있으면 거기 가보고 아니면 제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편입니다. 오, 완전 P신가요? 맞아요. 저도 완전 집순인데 집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여행을 이런 말을 하면은 반발이 조금 있기도 한데 전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J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면은 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근데 J인데 또 그 계획 세우기가 너무 싫어요. 그게 마냥 즐겁지는 않아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귀찮아서 여행을 싫어하게 된 그런 파입니다. 저는 여행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집돌이 집순이 그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 여행을 뭐 좋아하는 거를 좀 누를 만큼의 그 정도의 집돌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잡은 약속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싫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게 에너지 충전이 2배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완전 집돌이 집순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집 안에 있어서 뭐 핸드폰 보고 뭐 밥도 그냥 냉장고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 굳이 이 날씨에 뭐 땀 빼러 그렇게 나갈 일이 뭐가 있나. 땀 빼러.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DJ분들은 따로 여행 계획이 있으실까요? 왠지 저희 셋 다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속초를 다녀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가족들 따라서 가는 여행이었어가지고 계획은 저 말고 아빠가 또 완전 꼼꼼히 잘 짜주셔서 저는 뇌 빼고 따라다니기만 해서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례적이게도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약 한 달간 캐나다로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있어서
한 달 정도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한 친구들도 만나고 그 좀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약 1년 좀 넘게 못 가고 있었어서 이번에 좀 오랜만에 가서 좀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말쯤에 친구들이랑 동남아를 가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알바를 열심히 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 재밌겠네요. 네. 과일도 맛있고. 맞아요. 특정 나라가 그것도 안 정했어요. 어. 지금 오. 다 피어가지고 완전 그럼 지금 근데 티켓 끊어놔야 되지 않아요?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다들 귀찮아서 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디 강릉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요즘은 방학이나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보석 DJ나 현우 DJ는 이번 여름방학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여행 필수템 혹은 휴가 필수템이 있나요? 저는 사실 무조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어폰이라고 답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일상생활도 이어폰이 없으면 거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뭐 집에서도 뭐 볼 때나 작업할 때나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뭐 학기 중에 수업 들을 때 말고는 아니면 밥 먹을 때 친구랑 같이 대화할 때 빼고는 거의 이어폰을 꽂고 있는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또 여행 기간에는 이동이 길면 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이어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원래는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는데 무선 이어폰이 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주머니에 유선 이어폰도 있고 또 가방에 챙기면 가방에는 또 헤드폰까지 넣는 정도로 엄청 철저하시네요. 무조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음악 중요하긴 하죠. 저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으면 약간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가 그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실 뭐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찍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필름 카메라, 코닥 그거 되게 약간 생일 선물로 많이 받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들고 다니면은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걸로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그걸 들고 있는 게 또 사진이 찍히면은 또 사진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집돌이 집순이잖아요. 사실 집에서 보내는 게 진짜 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보고 싶은 OTT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모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도 당연히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아이패드를 꼽겠습니다. 아이패드. 생각해보니 저도 아이패드인 것 같기도 하고 필수템이죠. 꼭 들고 가야죠. 이렇게 여행 얘기하니까 또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갑자기 또 예전에 친구들하고 무작정 캐리어 하나 배낭 하나 들고 기차표 끊어서 떠나는 그런 로망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그럼 이번 여름방학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8월 드디어 그 미루고 미루던 운전면허를 9월달에 따기로 했습니다. 사실 겨울방학 때 그 실내 주행까지는 마쳤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로 주행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예약을 잡아놔서 아마 그때 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저는 아직도 못 땄는데 지금 따십시오. 지금 아니면 진짜 이렇게 계속 못 따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되게 찔리네요. 운전면허 얘기 나오니까. 저도 운전면허 한번 계획에 끼워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별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단편 제작이 무사히 잘 끝나면 좋겠네요. 여름방학 안에 찍고 그리고 10월에 상영될 예정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보석 DJ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를 원래 계획에 넣어놨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 여행 계획을 잡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운전면허를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학기 말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생활 패턴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 방학 2달 동안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러닝 뛰고 또 뭐 좀 되게 생산적으로 생활을 한 다음에 밤 10시 안에 잠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게 제가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절대로 일주일 이상 가는 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이상이 뭐예요? 전 하루도 못 할 것 아, 같은데. 10시에 자는 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와. 왜냐면 제가 요즘에 좀 그 학기 말에 루틴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제가 어제도 그 새벽 6시에 자서 오후 5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이제부터는 좀 생산적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좀 일찍 잠에 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6시까지. 주로 유튜브 봤습니다. 또 하긴 그 늪에 빠지면.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짜 월드컵 때문에 6시에 잔 적 최근에 되게 많았어요. 또 이게 미국 그 북중미에서 하다 보니까 새벽 4시로 잡히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1시나 막 2시 때면은 2시 때가 보통 막 유럽 축구는 많은데 북중미는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와. 근데 새벽 6시에 자던 사람이 7시에 일어나는 거 너무 극악무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2주 뒤에 과연 근황 토크 때 그땐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코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올 여름에도 캐리어에 설렘 가득 채워서 멋진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 방학에도 바쁘게 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지치지 않는 알찬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 나타나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올라 wait 머리 나빠 오는데 어디 잠깐 나를 다 내주고 스로 여인하다는 오려해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바래졌던 나의 격속 잠들었던 그 추억 속에 나는 5살 때쯤을 보내서 중학교 때쯤 유럽으로 대학 들어가곤 전 세계를 이젠 가고파 조용한 곳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옆에 열린 비행기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 나타나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Take me away 나도 떠나고 싶어 나도 느끼고 싶어 그 자유가 여유 누리고 싶어 여행 떠날래 너가 제일 잘 알잖아 돌아오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이제는 떠나볼래.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다양한 작품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보는 시간 제잘. 제잘. 아니 이제 장마 시작됐더라고요. 맞아요. 한 주간 또 오늘도 막 하루 종일 우중충 하던데 이러니까 괜히 오늘 여기 마포 FM까지 오는 길에도 이거 매번 오는 길인데도 뭔가 스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왠지 얼마 전에 봤던 영화도 막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그 떠들썩한 백룸을 보고 왔거든요. 오.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한때 입소문을 좀 타면서 핫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혹시 백룸 보셨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공포 영화를 제 돈 주고 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진짜 살짝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보지? 이런 느낌? 영화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봤는데요. 저는 이제 종강날 봤는데 시험이 끝나고 너무 졸려서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 휴게실에서 8시간을 잤고 그 다음에 이제 밤 9시에 이제 헐레벌떡 나갔는데 또 이새로 종강인데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그 학교 가까이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때리고 가자. 근데 그때 마침 백룸이 도착하니까 10분 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표 끊고 봤습니다. 심야로 보신 거네요? 네, 심야로 봤습니다. 공포 영화를 심야에 보는 건 또 도전인데 네. 공포 영화 조금 잘 보세요? 사실 제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일단 이번 영화는 그렇게까지 저를 공포스럽게 만들진 않아서 이번 영화는 그래도 저한테는 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심장.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마 보석 DJ도 한번 도전해볼 법한.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약간 우중충한 그런 날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침 날이 좀 꿉꿉하겠다. 습기를 날릴 서늘한 공포영화 끼려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케인 파슨스 감독의 데뷔작 백룸입니다. 영화 백룸 이전에 도시괴담 백룸이 먼저 존재했죠. 미국의 그 포첸이라는 한 커뮤니티에 떠돌던 사진 한 장에서 괴담이 시작됐는데요. 노란 벽지에 뭔가 축축해 보이는 카펫에 하얀 형광등만 켜진 채 텅 비어있는 방인데, 근데 사실 이건 사진을 봐야 되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참 묘한 게 되게 익숙한 방인데 근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익명의 누군가가 이런 설정을 덧붙였어요. 현실의 경계를 실수로 통과하면 백룸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방이 뭔가 백룸이라는 그런 시공간이라고 명명했는데, 그러니까 현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백룸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네티즌들이 이 백룸 사진에 뭐 이런저런 설정을 더하면서 백룸 괴담이 탄생했는데요. 이 괴담을 유튜브로 영상화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케인 파슨스 감독입니다. 케인 파슨스는 이 사진 속 백룸을 CG로 구현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자본력이 없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감독이 18살인가 이랬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운드 푸티지 기법을 활용한 재치가 돋보입니다. 파운드 푸티지라는 게 영화 속 인물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라는 설정으로 만드는 영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 정교하게 찍힌 영상이 아니어도 되니까 막 저희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일부러 막 의도한 거. 의도한 것처럼. 그래서 막 화면이 흔들리고 화질이 안 좋아도 오케이인 거죠. 오히려 현실감이 생겨서 뭐 공포심이 배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은 그 곤지암 아.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파운드 푸티지라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화질을 완전 저화질 막 옛날 막 90년대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살려서 이 백룸 그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제 케인 파슨스의 그 백룸 세계관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화사 곳곳에서 영화화하자는 제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파슨스와 A24가 손을 잡아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백룸입니다. 그 사실 이 원작 유튜브 백룸은 지금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정말 짧은 10분짜리 영상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랄 게 없어요. 그냥 게임하듯이 뭐 한 인물이 백룸에 떨어지고 엔티티라고 불리는 그 괴 생명체를 만나고 또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엔티티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그냥 그 영상이 뭔가 그 독특한 기법 때문에 뭔가 그 공포심만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장편으로 만들기 내용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을 텐데 또 어떻게 살을 잘 붙여서 장편 영화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클락은 가구점 주인인데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내한테 쫓겨나가지고 본인 집에서 못 자고 자기 가구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뭔가 이렇게 일이 죄다 다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리라는 심리상담가한테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나 지금 여기 그 월세 못 내서 죽겠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전등도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뭐 전기 수리공도 부르고 막 했는데 어쨌든 뭔가 미스테리가 풀리지는 않고 밤에 자는데 또 전등이 깜빡거려서 이제 차단기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는데 뭔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갑자기 우연히 벽을 통과해요. 그 벽 안에 또 다른 방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바로 그 백룸 괴담 속의 그 방이었어요. 그 노란 벽지에 막 형광등 켜져 있고 그리고 되게 끝없이 막 미로처럼 막 이어지거든요. 근데 막 텅 비어 있지는 않아요. 그 가구점 안에 있는 가구들이 뭔가 이상하게 쌓여 있고 뭐 사람 모양의 판넬도 있고 막 거꾸로 뒤집힌 도로 막 스탑 사인도 있고 뭔가 공간이 뒤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잘못 꾼 꿈 같다? 뭔가 꿈에서 뭔가 다 이상한데 그냥 꿈 안에서는 그게 꿈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다 납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막 나서 그 기괴함이 주는 어마무시한 공포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약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공포감도 있고 뭔가 그 외로움이 주는 공포감도 있고 되게 신선한 공포 영화였어요. 되게 색감도 되게 밝거든요. 형광등 다 켜져 있고 벽지도 노란색이고 한데도 무서워요. 그래서 여하튼 클락은 이 공간을 궁금해하면서 탐색하기 시작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너무 의심스러운 공간이 있으면은 절대 탐색하지 않을 텐데 꼭 이제 공포영화 주인공들은 이렇게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탐색하고 막 지도 그리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메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녀는 믿지 않겠죠. 그냥 또 뭔가 더 약간 상태가 악화됐나 보다 막 하고 이제 무시하니까 왜 믿지 않냐며 막 화를 잔뜩 내고 간 클락이 너무 오랫동안 상담실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가 그를 찾아서 그의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그녀 역시 그 백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기이한 공간 백룸의 정체는 무엇일지
절찬 상영 중이니 스포는 하지 않겠고요. 공간이 주는 새로운 공포가 궁금하시다면 얼른 극장으로 달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좀 흥미가 생기나요, 보석 DJ?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엔티티라는 네, 네, 그 네.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막 갑툭튀 같은 게 많이 나오나요? 아,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공포 영화를 안 보거든요. 진짜 너무 음. 짜증나요. 그거 보면 막 아, 확 놀라는 게 싫어서 그쵸, 저는. 그쵸. 저도 제- 갑툭튀 싫어하는데. 제 기억에는 음. 한두 번 나왔던 맞아요. 것 그 아. 되게 적어요. 공포 네. 영화 치고.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볼 만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갑툭튀가 이게 약간 보석 DJ한테 긍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갑툭튀가 제일 안 무서웠다. 아 진짜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나오기 전이 제일 무서운 영화. 맞아요. 네, 쫄리는 맛.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이도 DJ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 저는 일단 이 영화 자체가 공포 영화라는 장르에 속해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색다른 공포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그냥 좀 일반 우리가 생각해왔던 SF 영화랑 좀 다른 느낌이었다면 이 영화도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포라는 장르를 조금 변형시켜서 되게 좀 흥미롭게 만든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신선했습니다. 아, 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이게 백룸이 괴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괴담이 하나, 두 개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괴담도 조금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집 전화기로 그 010-4444-4444에 전화를 하면은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 실제로 있었어요? 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하면은 이제 막 공포 영화를 막 되게 지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그 전화기 음성 있잖아요. 그 음성으로 공포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럼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하는 게 약간 문화처럼 자리 잡았던 한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게 막 맞아 떨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막 되게 무서워하고 막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또 어떤 도시괴담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괴담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혹시 빨간 마스크 아시나요? 아, 유명하죠. 저는 모릅니다. 아 모르나요? 네. 그 빨간 마스크가 뭐냐면 또 이게 밤에 맨날 이 학생들을 빨간 마스크가 찾아가는데 빨간 마스크가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내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 라고 물어볼 때 그 학생이 만약에 예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이 마스크를 벗는데 여기가 사실 찢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잔인하게 가는 거고 만약에 못생긴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그대로 또 완전 죽음의 이지선다가 되는 건데 되게 흥미롭네요. 되게 오랜만에 저도 괴담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괴담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괴담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괴담들의 대다수가 뭐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네이버 지식인의 뭐 어떤 되게 레전드 괴담들 이런 게 막 떠서 저도 주로 아는 대다수 괴담들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온 건데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거라서 그 질문자가 이상하게 어느 시점부터 내가 시간을 보면 4시 44분이다. 그래서 이거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너무 무서운데 무슨 의미냐라고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답변자가 답변을 했는데 그냥 4시 44분은 그냥 똑같은 24시간의 시간 중 하나다. 그냥 괜히 44라는 숫자에 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되게 정상적인 답변이죠. 근데 그 답변자의 답변 채택률이 44.4%라서 굉장히 온라인에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도 막 듣다가 생각난 게 그 새벽에 거울을 몇 분 이상 보면은 안 된다는 괴담 들어보셨나요?
진짜. 그게 뭐죠? 전 새벽에 화장실 거울 찍으면 다른 사람 막 찍혀 있는 그런 계단 막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것도 있고 계속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걔가 나랑 다르게 움직인대요. 나랑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전 그거 듣고 이제 한동안 거울 막 잘 못 보고 그랬는데. 살짝 거울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엘리베이터 거울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맞아, 여러 맞아. 개 이렇게 네. 확 생기는데 거기서 하나는 내가 아니다 막 이런 괴담도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못 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막 얘기하다가 약간 맞아요. 겁에 질리는 거 있잖아요. 무섭네요. 이런 것도 막 무섭고, 이제 백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텅 빈 공간이 주는 공포감을 극대화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에 공포심을 많이 느끼나요? 저는 방금처럼 이런 이야기에 좀 겁을 약간 오히려 내가 본 게 없고 막 들은 것만 있으면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는 공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바다 거북이 스프 게임 아세요? 네, 알아요. 아세요? 전 모릅니다. 그게 약간 약간 스무고개 같은 그쵸. 느낌으로 막 이제 그 괴담의 그 전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그게 맞추다 보면은 이제 그 괴담의 그 소름 끼치는 그게 막 다 드러나거든요. 지금 소름 돋아. 예. 진짜로. 근데 이거를 친구들끼리 하다 보면은 갑자기 다 같이 엄청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뭐가 막 내 뒤에 있는 것 같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지금도 여기가 지금 막 뭔가 소름이 계속 돋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또 꽤나 무섭네요. 어쨌든 저는 이런 이야기에서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공포심도 있고 좀 다른 공포심을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환공포증 아시나요? 저 완전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역겹습니다. 막 진짜 토 나올 것 같고, 막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일부러 안 보고 그런. 그럼 버블티는요? 근데 버블티도 싫어요. 진짜요? 진짜 그럼 엄청 너무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 막 땡땡이 문이 유행인데. 근데 힘드시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완전 그 뭉쳐있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보석 DJ가 공포증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포증이 심해 공포증이거든요. 심해? 심해. 심해? 네. 깊은 바다를 정말 제가 극도로 혐오하는데, 제가 또 바닷가 가서 수영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 보트 같은 거 타고 좀 멀리 그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 그때 이제 좀 정신이 막 나갈 것 같고 되게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또 이게 아마 제가 어릴 때 조스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제가 한동안 바다에 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냥 심해를 상상해 보면 밑이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여기서 어떤 게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또 육지는 이미 저 멀리에 있고, 그냥 이 망망대해에서 나 혼자라는 무력감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힘들고, 아마 우주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런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 매체로 보는 것도 무서워하세요? 글쎄요, 매체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조스를 기준으로 하면, 조스도 사실 깊은, 좀 사람이 바닷가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상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다 깊게 사람이 혼자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다룬 매체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바다만 보여주면 괜찮은데, 사람 한 명이 혼자 깊은 바다까지 수영해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보트 타고 가던가 하면은 그때 좀 제 상황이랑 좀 겹쳐 보여서 그때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공포증이 많죠. 지금 막 너무 공포스러운 막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여름맞이, 여러분들은 백룸에 이어서 이 공포영화도 추천한다라는 추천장이 있을까요? 뭐 가장 무서웠던 것도 좋고, 아니면 가장 재밌었던 것도 좋고,
저도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이거 제가 추천하기가 뭐하긴 한데, 왜냐면 저도 안 봤거든요. 근데 추천을 워낙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 유전이라는 작품 보셨을 것 저 같아요. 봤습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그건 그냥 약간 작품으로도 되게 훌륭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서, 누가 나온 거죠? 누가 나왔지? 그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요. 그 토니 콜렛이라는 아. 배우가 나오는데 네. 얼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좀 많이 나온 배우.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면에서 좋은 영화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공포 영화인데 그냥 재미만 두고 봐도 엄청 재밌는 영화다라고 많이 들었어서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면서 본 영화 중에 가장 불쾌했던 영화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불쾌보다는 그냥 그 영화가 끝나는 방식이 저한테는 너무 찝찝하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각오하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제 곤지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악명만 익히 들어오다가 어제 처음 봤는데 저한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강심장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영화가 너무 무서웠다. 네. 저는 공포영화 잘 보는데 그 영화가 무서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 자체가 잘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되게 저도 큰 화면에 소리 빵빵하게 틀고 새벽에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제 보석 DJ가 싫어하시는 점프 스퀘어 그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50번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평생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그 잔인한 계열이 아니면 뭐 귀신 계열이에요? 귀신이. 귀신. 네, 잔인하진 않아요. 근데 귀신의 그 비주얼이 상당한 건가요? 비주얼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그 깜짝 놀래는. 근데 귀신이 비주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문이 갑자기 닫힌다거나 그런 이유의 점프스퀘어인데 근데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도 정말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영화인 것 같아서 정말 무섭게 봤습니다. 근데 원래 곤지암도 괴담에서 시작한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곤지암 그 정신병원 맞아요. 그 폐 네. 정신병동. 네. 그 최근에 또 그 뭐였죠? 그거 뭐 그래서 그 장소 찾아가는 게 되게 유행이었던. 살목지. 살목지. 맞아. 그것도 약간 괴담에서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오싹해지네요.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공포 웹툰을 조금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웹툰인데 종말이 찾아왔다라는 아포칼립스 웹툰이거든요. 이게 진짜로 제가 봤을 때 그림체도 꽤 괜찮고 전선욱 작가께서 지금 연재를 하고 계셔서 내용도 괜찮고 스토리도 탄탄해서 아마 진짜 드라마화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또 막 김부장이 완전 핫하잖아요. 그것만큼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막 그 무서움이 약간 어떤 식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 좀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에 대한 인간성이 조금 타락해지는 과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잔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네, 약간 또 사이드 질문으로 궁금한 게 그럼 귀신 지금 너무 무서운 질문만 계속하나? 귀신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진짜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 굿하는 걸 보면 또 신내림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 느낌으로 가짜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신내를 받아가지고
귀신이랑 같이 교류하고 그런 정말 실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는 그런 좀 공포스러운 귀신보다는 그런 좀 그런 종류, 네, 같은. 혼 같은 그런 귀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저는 귀신이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주얼이 아니라 그 코코 애니메이션 아세요? 사후세계. 네, 죽은 맞아요. 망자들의 마장들의 세계? 세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귀엽게 그냥 저희랑 약간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조금 무서움을 떨쳐내 볼게요. 지금 약간 근데 좀. 현우 DJ 네. 뒤에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저기 그 유리에. 진짜 너무하네요. 이러면 진짜 무서워지니까. 진짜 오늘 무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오늘 엄마랑 같이 불 켜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전에나 샤워할 때, 막 이렇게 특히, 이렇게 딱 눈 감았을 때 무서운 생각이 막 스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만의 공포 타파법이 있을지. 저는 약간 혼자 집 갈 때 유난히 길이 어두우면은 막 급격히 무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무서운 상상이 시작되면서 특히 약간 이렇게 뭐 심야로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난 길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길에 막 집에 가면은 막 너무 무섭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막 최대한 귀여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아이돌 막 샤방샤방 막 캐치캐치 같은 그런 노래를 막 들으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막 마카롱, 케이크, 막 망고 빙수 막 이런 상상을 약간 좀 귀여운 상상을 하면서 막 걸어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 뭔가 밤에 걸을 때 혼자 걸을 때 조금 막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뭐 전화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까지 달립니다. 왜냐면 달리면 보통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달려요. 달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약간 달리면은 그 앞에 있는 분이 좀 무서우시겠는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현우 DJ랑 비슷한데 저는 샤워할 때 그 한쪽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그 음악을 틀거든요. 근데 뭐 시끄럽게 틀진 않고 그냥 저만 들을 수 있게 트는데 이제 그거는 무서운 생각을 할까봐 듣는 건 아니라 그냥 샤워를 하면 지루하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습관인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어쩌다 무서운 생각 할 때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포를 날리기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올려놓고 듣는 게 주로 힙합 노래인데 그 좀 살짝 센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씩 따라서 흥얼거리다 보면은 그 저로서는 귀신한테 하는 좀 그런 좀 되게 센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걸로 좋네요. 네 귀신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귀신들이 쫄겠어요. 무서운 얘기는 이제 이쯤에서 그만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화제를 바꿔서 이제 백룸의 원작이 특이하게 유튜브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컨텐츠 중에 뭐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방금 웹툰이 뭐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것도 영화되면 재밌겠다 싶은 뭐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게 있을지. 제가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보석 DJ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딱 작년에 알게 된 유튜브인데요. 사건사고 844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동굴 사건 사고 그래서 막 되게 진짜 편집도 잘해가지고 좀 무서워요. 혼자 근데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 거긴 한데 저도 왜 이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무서운데 계속 다음 영상 클릭하게 되는 거여서 진짜 동굴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스토리를 완전 짜임새 있게 나레이션을 해주면서 또 영상으로 같이 해주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한번 봐주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화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공포는 아닌데 저는 유튜브에 그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이 광고 제작사인데 좀 B급 감성의 광고들을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그렇고 이 제작자들이 가져오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저는 되게 이걸 잘만 만들면 되게 진지하게 영화나 드라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웃기게 가면 뭐 고경표 씨가 나온 뭐 와키윌리 광고라든지 뭐 페이커랑 카리나가 같이 나온 그런 광고라든지 그걸 되게 좀 재밌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진지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화할 수도 있고 되게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좀 저한테도 많이 영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쵸. 재밌는 거 너무 많죠. 돌고래 유괴단 하니까 진비마이블도 돌고래 유괴단 맞아요. 되게 뭔가 잘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돌고래 유괴단 광고였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 뭐지? 임지연 씨 나왔던 그 북극곰 나오는 그 광고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밌다 맞아요. 재밌다 싶으면 막 돌고래 유괴단이고 저는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스친 게 최근에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컨텐츠가 최성훈의 사고 실험이라는 팟캐스트에 그 박시영 그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인생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분 인생이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막 완전 약간 그 깡패들이 나고 자는 마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폭력적인 집안에서 아무 그 정규 교육도 못 받고 막 시장 아주머니들 거의 손에 길러지면서 그렇게 컸는데 어느 날 누가 이제 영화인 무슨 파티 그런 초대장 같은 걸 너가 한번 써봐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 재능을 발견하고 너 이 일 계속 해봐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 건데 저희가 아는 유명한 한국 영화 포스터는 대부분 다 그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결핍이 많은 환경에서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막 혼자 그냥 아무 돈도 짐도 없이 기차 타고 서울로 막 올라온 이야기 그리고 땡전 한 푼도 없이 서울에서 막 살아남은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막 히어로물처럼 막 영웅담처럼 너무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 인생에 대한 영화를 만드셔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아주 무서운 얘기 잔뜩 하면서 제대로 더위 날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막 등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거울도 못 보겠고 막 으슬으슬 춥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퇴근길은 다들 조심하세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백룸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농담이고요. 오늘도 아쉽지만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충항이었습니다. 안녕. And the night
good. So oh, it never felt so good. So no, it never felt so good. Never felt so good. It never felt so good. Never felt so good. Alright, it's fine.